프린트를 받았는데 장난치는 거 보고 배웠는데 탑일인가? 제가 오늘 병과 환경관리 및 현장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데이터 분석하는 거하고 현장 컨설팅 사례 보여줄게요. 일단 요거는 제가 옛날에 한 2018년도인가 한번 그 수출하는 큰 농장에서 수출 보조금을 받았는데 수출을 못하는 상태가 발생했어요. 농장이 망가져갖고. 그래서 이 농장이 왜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농림부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거 스펠이 틀렸어요. 모닝 DB이 아니라 DEP가 아니라 IP거든요. 땅파다 딥. 예, 그래서 이거 딥. 그러니까 우리 땅 사람 묻을 때 딥이잖아요. 그래서 그 딥이고 그 모닝 딥인데, 보게 되면은 여기 1번 온도계하고 2번 온도계하고 차이가 어때요? 파란색이 1번, 빨간 게 2번 온도계인데 두 차이가 크죠? 온실 내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 온실은 근데 굉장히 좋은 첨단 온실이에요. 10헥타 정도 규모의 유리로 만든 축구 6m짜리 온실인데도 불구하고 온도 편차가 좀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관리가 조금 잘못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온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12시부터 일출 때까지, 일출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일출이 여기쯤에서 일출이 됐거든요. 일출이 한 7시, 8시 일출이 됐는데 일출 때까지 어때요? 온도가 아래로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죠. 이 얘기는 온실이 이제 난방부하가 걸려갖고 난방이 이제 제대로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볼 게 여기에 이제 편차도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갑자기 툭 두 번 떨어지죠. 이게 뭘 의미해요? 두 번 떨어진 게 커튼이 열린 시점이에요. 근데 커튼이 굉장히 거칠게 열리고 있죠. 되게 거칠게 천천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열어버리는 바람에 온도가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진 거 어때요? 공기 온도가 뚝 떨어진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해가 일출되고 나니까 해가 갑자기 요게 이제 일출이란 말이에요. 7시 정도에. 그러고 나니까 어때? 해가 갑자기 온도가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녹색이 이슬점이거든요. 녹색이 이슬점이에요. 그러면은 이슬점이 우리가 이제 이슬이 맺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식물체 과일이라고 잎에 이제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러면은 식물체 온도와 과일의 온도는, 그러니까 잎의 온도와 과일의 온도는 아마도 이 이슬점과 만나서 이슬이 길게 맺혔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1번 온도계, 2번 온도계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난방이 안 돼서 아래로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여기는 공기 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파이프 난방이 있는데, 온수 난방이 있는데 에너지를 좀 절약하려고 공기 난방만 했거든요. 공기 난방만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이프 난방에 비해서 체온이 공기 온도보다 더, 그러니까 파이프 난방을 한 것보다 공기 난방을 한 것이 체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결로가 생길 확률이, 결로가 더 오래 생기고 더 길게 생겼겠죠. 더 심하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식물체에 물이 맺혔을 확률이 높은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수분 부족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분 부족분이 밤에 3에서 4가 나와요. 그 수분 부족분이라고 배웠죠. 수분 부족분이 높으면은 건조한 거에 습한 거예요. 수분 부족분이 높으면은 건조한 거고, 수분 부족분이 낮으면 습한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온실 운영할 때 보통 우리가 옛날 온실은 이 정도에서 유지를 했지만, 최첨단 온실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1에서 2 사이 HD니까 1에서 2 사이를 우리가 밤에 유지하려고 해요. 습도가 이게 너무 건조하게 관리하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습을 계속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난방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1에서 2 사이를 유지하는데, 한 3에서 4 나왔다는 얘기는 온실 자체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에요. 야가 밤치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온실에서 곰팡이병으로 농사가 완전히 작물이 망가져 갖고요. 수출을 못하고 2월 달에 새로 정식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 온실에서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난방 부하가, 그러니까 난방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다음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난방이 충분하지 못해도 또 조치할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튼이라든가 현재 갖고 있는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온도가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요 상승하는 것들, 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8시부터 10시, 11시까지 올라가는 곡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완화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방치함으로써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방치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튿날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쭉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온도가 급상승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상 증상이 아까 그 원장에서는 잿빛곰팡이하고 잎곰팡이 전문입병이었어요. 잎에, 과일에. 근데 지하부는 시드름병이 왔거든요. 왜 시드름병이 왔을까요? 뿌리가 썩었단 말이에요. 왜 뿌리가 썩었을까요? 잎에 물이 묻었는데 왜 뿌리가 썩었을까요? 여기서 잎에 물이 묻으면은 증산을 멈춰요. 증산이 멈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광량 제어로 물을 주고 있거든요. 햇빛에 따라서 물을 줘요. 그러면은 온도가 급상승했다는 얘기는 아마 해는 맑았을 확률이 높죠. 왜냐면 12월 초인데 아마도 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막 올라갔죠. 그렇다고 하면은 광량에서 지하부에 물은 들어가고 있는데 증산은 멈췄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습해를 받겠죠. 뿌리가 썩겠죠. 그래서 지하부는 시드름병으로 죽고요. 지상부는 전문입병, 잿빛곰팡이, 잎곰팡이병 들어와서 굉장히 심하게 병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수경재배로 광량제어를 하고 있으나 오존 환기가 없어 증산이 없는 상태에서 광량에 따라 과소화되어 뿌리에 습해를 발생하였고 난방 용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해 뜨기 직전 온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난방 상태가 잘못되어 온실내 온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고 일주로 온도가 무려 시간당 3도 정도 상승하여 결로가 발생하고 있고요. 난방은 대류난방, 그러니까 공기난방으로 식물체보다 공기 온도가 높아 결로에 취약했다. 그래서 낮은 야간 습도, 그러니까 습도는 낮아요, 분명히. 높은 HD에도, 그러니까 높은 HD가 높다는 얘기는 낮은 습도에도 불구하고 곰팡이병이 발생이 많았던 것은 온실내 환경이 균일하고 온도의 변화가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일주로 온도가 급상승하지 못하게 환기를 잘하고 구역부 온도 편차 및 난방 용량을 증가시킬 것, 그 다음에 온수 난방 위주로 난방을 할 것, 대류 난방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잎에서 잎곰팡이나 잿빛곰팡이가 왔고 지하부에서는 시드름병이 왔지만 여기서 왜 발생했는지는 왜 발생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뭐가 있죠? 왜 발생했는지는 바로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또 괜찮은 정상적인 온실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출에 여기 보게 되면 1번 온도계와 2번 온도계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반면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보게 되면은 12시 야간에 자정 때부터 오전에 일출 때까지 온도가 일정하게 평형을 유지하는 것 봐서는 난방부어가 난방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조조관을 통해서 온도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최저 온도부터 최고 온도까지 올라가는 곡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완만하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날도 그렇지만 9월 2일도 그렇지만 12월 2일도 그렇지만 12월 3일도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결로 이슬 배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첫 번째 농장, 온실을 이제 농사가 안 됐던 농장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1번 온도계와 2번 온도계가 붙어 있고 보게 되면은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고요. 근데 희한하게 서서히 상승하고 있죠. 농사를 천천히 상승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날은 흐린 날이에요. 흐린 날이라는 뭘까요? 날이 흐리니까 햇빛이 없기 때문에 온실내 온도가 천천히 상승하고 있더라. 천천히 상승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충분히 온실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겠죠.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낮의 문제예요. 한낮에 보게 되면 HD가 2 이하에 머무르고 있어요. 2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는 증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야. 2가 좀 넘어가야 되거든. 증산을 잘하려고 하면은 2 이하에 있다는 건 증산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날씨 온도는 충분하고 다 괜찮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낮의 습도가 너무 높다. 지하부 습도, 낮의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 한낮에 어때요? 증산을 못한 상태가 발생했겠죠.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공기 중에 습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12월달 흐린 날에 환기를 시키지 않고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한낮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낮에 환기를 조금 시켜갖고 보일러를 켜고 보일러를 활용해서 온도를 높이면서 환기를 시킨다고 하면은 온실내 습도를 HD 값을 3, 4 정도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면은 충분히 증산을 함으로써 식물체가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고
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칼슘이나 붕소 같은 양분을 새로 만들어진 세포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증산을 못하게 되면요, 새로운 세포로 공급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뭐 붕소 같은 무기 이온을 공급이 중단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기 이온이 공급이 중단되려면은 세포들은 영양결핍이 발생하게 되고, 영양결핍이 발생하게 되면은 세포가 약해지고, 세포가 약해지면 병에 취약한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흐린 날, 똑같은 흐린 날인데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그 작물이 재배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수확했던 아까 두 번째 온실이 상황이 되겠어요. 날짜는 같은 날 흐린 날이고요. 보면은 1번 온도계, 2번 온도계 똑같이 붙어 있고요.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 달라진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같은 흐린 날인데 아까 여기서는 HD 값이 2 이하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여기는 HD가 한낮에 2가 넘어서 3, 4 정도에서 머무르게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식물이 충분히 증산을 할 수 있고, 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칼슘이라든가 붕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칼슘과 붕소를 흡수할 수 있으니 식물체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양분의 결핍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흐리다고 해서 흐린 날 한낮의 온도가 충분하다고 해서 난방을 안 하면 안 된다. 난방을 통해서 우리가 온실의 습도를 조절해서 습도를 조절함으로써 식물의 증산을 유도하고, 식물의 증산을 함으로써 양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함으로써 새로 만들어진 세포에 무기양분을 공급해서 세포에서의 기아 현상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흐린 날도 우리가 새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흐린 날에는 식물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흐린 날에도 식물은 새로 세포를 만들고요. 또 과일이나 잎의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물론 맑은 날에 비해서는 덜하겠죠. 그렇지만 흐린 날에도 역시 세포는 커지고 있고 새로운 세포는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그 세포들한테 양분을 공급해야 되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증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요. 지금 이제 현장 환경 데이터 분석을 보고서 이제 제가 일부 이제 농장 데이터들을 좀 따와봤어요. 농사가 현재 대부분의 경우가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들은 현재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농사가 잘 안 된들,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된, 그러니까 농사가 곰팡이병이 좀 많거나 이런 농장들인데요. 뭐 완전히 망했다기보다는 조금 흔히 말해서 관리가 잘 되는 농장에 비해서는 조금 농사가 덜 된 편이에요. 볼게요. 9시 30분 정도 보게 되면은 온실의 온도는 13.4도. 근데 11시 11분 보게 되면요. 여기 밑에가 11시 11분이거든요. 11시 11분 같은 경우는 22.6도이죠. 그러면은 2시간 만에 거의 몇 도의 온도가 올라왔어요? 거의 2시간도 안 돼서 시간당 한 6도 정도의 6도 이상의 온도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다. 상대 습도가 88%에서 이제 2시간 지난 11시경에는 84%인 걸로 봐서는 오전 환기도 충분히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착색 불량과라든가 곰팡이병이나 잎이 탄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식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뿌리에 시드름병도 발생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농장을 또 보게 되면은 이 농장은 9시 13분에 온실의 온도가 13.7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시에는 27.7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3시간 동안 14도 상승했고요. 시간당 5도 내외로 상승했어요. 근데 건수본, 이게 상대 습도가 99.9%가 나왔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환경 제어를 할 때 우리가 안에 습도계랑, 그러니까 건수본도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수본도계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100%에 육박하는 상대 습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물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습도는 무시하면 되겠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렇게 되면은 결로피의 잎이 탄 증상, 곰팡이병의 우려가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GF의 습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와 온실 온도가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보게 되면 9시경에 온실의 온도는 9.8도이고요. 이제 좀 저온이죠. 12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작물에서는 냉해를 좀 입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습도가 95%예요. 이 얘기는 환기를 거의 안 하고 그냥 가둬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1시를 보게 되면요. 11시 정도에 보게 되면 아래쪽 11시를 보게 되면은 온도가 21.6도에 육박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당 온도의 상승 속도는 6도 정도로 판단되고요. 6도 굉장히 높죠.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시간당 1도를 권장하거든요. 근데 시간당 1도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당 1.5도, 2도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6도라는 건 굉장히 가둬놓고 있는 음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환기가 시작된 시간이 11시이며 11시 정도 환기 시작됐고요. 보다 빠른 환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시드름병이 계속해서 곰팡이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그 과일이 색깔도 이뻐지지 않고요, 과일의 열과도 발생하고 과일의 품질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발생해요. 또 이렇게 되면은 식물이 도장한다고 해서 좀 식물이 약해져요. 생장점이 약해지는 증상도 발생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2달 후에 농사를 종료하고 싶은데 2달까지 못 버티고 그 전에 우리가 작물을 작기를 종료해야 되는 현상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호시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분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수분 부족분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수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농장을 볼게요. 여기 시간이 2월이거든요. 2월에 지금 시간이 12시 55분, 한 12시, 1시 정도 되겠죠. 근데 수분분이 벌써 2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11.4가 나와요. 이 얘기는 우리가 만약 3, 4월 가면은 11.1에 10이라는 거는 항상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데이터, 어떤 컨설턴트나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보게 되면은 뭐 수분 부족분이 6이 넘으면 농사가 안 된다, 9가 넘으면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6이 넘어도 11이 넘어도 돼요. 대신에 우리가 습도를 높일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리하게 높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실 필요는 뭐가 있냐면은 2, 3, 4, 5, 6월달, 또 9월달 흐린 날을 제외하고는 보통 수분 부족분은 한낮에 10이 넘어간다고 하시면 돼요. 10, 15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보시면 여기 보게 되면 또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그 한낮에 보게 되면요, 여기가 날씨가 지금 낮 12시 10분인데 보면은 21.7도이고 이슬점이 15.3도인데요. 이거는 비교적 그냥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이거는 지금 금권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금권 데이터는 보통 이 시에 0 나오잖아요. pH 6.9 나오는데 저희가 그 농가들 데이터 중에서 그냥 센서 꼽아서 갖고 오는 EC라든가 pH는 저희가 잘 신뢰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온도는 좀 신뢰를 해요. 근데 EC나 pH는 저희가 신뢰를 잘 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 환경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9시 50분에 18.5도였어요. 상대수도 97%죠. 굉장히 높죠. 근데 9시 50분이면은 이미 환기가 들어갔어도 벌써 들어갔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97%라는 얘기는요. 근데 그 다음에 10시 10분에 갑자기 12.3도로 떨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환기를 급격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18.5도에서 환기를 하고 18.5도에 97%에서 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환기시키면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러면 곰팡이병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천천히 환기시켜야 된다. 보면은 불과 20분 만에 어떻게 됐어요? 97%의 습도가 78%, 약 20% 빠졌고, 온도는 6도가 오히려, 지금 요가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야 될 시점인데 6도 정도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거칠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식물체가 망가지고 냉해를 받기도 하고 식물체에 곰팡이병도 오고 식물체가 망가져요. 식물체가 스트레스 굉장히 방해받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단계적으로 여기는 거의 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온도계나 습도계를 보면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이렇게 한 번에 열었다가는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12월 이제 똑같은 한동반인데요. 12월 28일 아마 흐린 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9시 40분에 우리가 문을 커튼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온도는 12.4도이고요. 그런데 수분 부족분이 0.5가 나와요. 그 다음에 11시 15분가 되면은 공기 온도는 17.6도인데 시간당 뭐
천천히 올라갔죠. 1시간 30분 동안 5도 올라갔으니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죠. 근데 수분 부족분은 1.2예요.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광량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광량 데이터 있었으면 이날이 흐린지 맑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날은 흐렸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 부족분이 한 1.2 정도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날은 뭐냐면은 환기를 안 시키고 있어요. 내가 흐린 날인데 환기를 안 시키고 지금 11시 15분이잖아요. 11시 15분이면 1.2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얘를 수분 부족분을 한 3, 4를 만들어서 증산을 유도해야 돼요. 왜 증산을 유도해요? 흐린 날에도 세포는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진 세포도 성장을 하거든요. 이때 세포가 이때 무기 양분이 없으면은 세포들이 기아 증상을 발생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양분의 결핍 증상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식물체가 약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식물체가 곰팡이병이나 세균병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산을 유도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이 데이터로 봐서는 지금 증산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검구 온도랑 이슬점 온도랑 보게 되면 17.6도이고 16.3도죠. 이거는 여기는 12.4도이고 여기는 11.6도예요. 차이가 없죠.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잎과 과일의 결로가 되었을 확률도 무지하게 높겠죠. 그러면은 식물체가 양분을 흡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최악이다. 식물체의 몸은 약해진 상태에서 곰팡이나 세균들이 식물체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만들어진 상태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은 곰팡이병들, 그러니까 잿빛 곰팡이나 잎곰팡이라든가 여러 곰팡이병들이 대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원래 역병 같은 것도 원래는 요즘에 많이 없어졌는데 역병도 아마도 대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어요. 이런 환경이 되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습도가 여기 볼게요. 지금 상대 습도가 검구가 14.1도이고 상대 습도가 99.9%이고요. 여기는 검구 온도가 19.4도이고 여기는 98.8%예요. 지금 보면은 시간은 여기는 14. 여기 보면요. 오전에 여기 몇 시인가요? 여기 보면은 8시 59분, 9시 이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시 49분, 12시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습도가 거의 올라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수분 부족분 0.2에 부족하고요. 이 얘기는 아마도 이날도 흐린 날일 것 같고요. 10월 28일 흐린 날일 거예요. 근데 지금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현재 온도만 올라가고 있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면은 수분 부족분이 0.2다. 이 얘기는 식물체가 현재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 증산을 멈춰 있는 상태다. 증산을 멈춰 있는 상태라는 얘기는 양분을 흡수 못한다. 그리고 이슬점 온도와 지금 현재 온도가 거의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슬점 온도가 같다는 얘기는 이슬점이 0.1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여기도 거의 같고요. 이 얘기는 잎과 과일의 물이 아까 9시 이전부터 시작해서 12시 다 된 시점까지 계속해서 아마도 물이 맺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 농장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 하루 이틀 그랬다고 병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이것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식물체 세포가 약해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곰팡이나 세균이 침투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다. 할 것 해요.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할까요? 한낮에 우리가 오전에 이 정도 했으면은 오전에 환기를 하면서 습을 빼주고요. 그다음 한낮에는 난방을 하면서 문을 살짝 조금씩 열어주고 닫아주고 반복하면서 우리가 식물체가 증산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겠다. 식물이 증산을 해야지만 무기양분을 흡수하잖아요. 증산을 하지 못하면 무기양분 흡수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무기양분 흡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증산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최소 증산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소 증산량 이하로 식물체가 증산하게 되면은 새로 만들어진 세포들이 약해지고 병에 매우 취약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병에 이제 환경과 병이 세 가지가 있죠. 병원균이 있고요. 기주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맞아야 병이 발생하는데 병이 삼각형이라고 했죠. 병원이 삼각형. 여기서 우리가 병원체의 숫자는 우리가 소독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기주는 기주의 병 특이성 같은 경우는 병에 대한 내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저항성 품종을 심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환경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제어함으로써 결로를 막아주고
결로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식물체가 정상적으로 증산을 최소 증산량 이상의 증산을 하게 함으로써 식물체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약간의 병원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항성이 아닌 내가 작물을 심었다 하더라도 병에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결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산이라는 거예요. 결로와 증산이 발생해야지만 그러니까 결로가 발생하지 않고 식물이 증산을 해야지만 식물이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식물이 건강하지 못하는 얘기는 바로 병이 쉽게 걸린다는 얘기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 폐렴이라든가 이런 병에 많이 걸리는 거 뭐예요? 몸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이겠죠. 외부에 대해서. 그러면 약해졌기 때문에 병이 쉽게 발생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아직 젊잖아요. 나이가 20대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아직 나는 20대고 건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병이 잘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걸리더라도 쉽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치료가 되죠. 이것들이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건강하다고 하면은 웬만한 병이 침투도 어렵고요. 침투 됐다 하더라도 크게 발생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다음 포장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배진의 제가 근권의 환경을 본 건데 근권의 EC 2.7, pH 7.6, 12.6인데 여기는 현재 일단은 ECC 2.7 같은 경우는 너무 낮은 상태예요. 토마토가 됐던 오이가 됐던 파프리카가 됐던 고추가 됐던 현재 근권의 EC는 너무 낮은 상태고요. 이거 믿을 수 있으나 없으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pH 같은 경우도 지금 7.6이거든요. 7.6 같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철결핍이 이제 심하게 올 수 있다. 붕산 결핍도 올 수가 있고 붕소 결핍도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양분의 결핍들이 발생할 수 있는 농도가 벌써 7이 넘어가면 그렇다고 하거든요. 7.6이 넘어간다. 일단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현재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권의 온도도 어때요? 12.6도죠. 너무 낮아요. 12.6도라고 하면은 식물체가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온도는 12.6도이면서 pH가 7.6이다. 그러면은 무기양분의 흡수가 굉장히 저해되겠죠. 그 얘기는 양분의 결핍 증상이 매우 심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근권의 pH도 떨어뜨린 작업.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공급 쪽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지의 내부의 pH를 말하는 거예요. 공급 pH가 7.0 이하, 뭐 5.5, 6.5라 하더라도 근권의 pH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pH가 유지가 되면은 양분의 흡수가 저해되기 때문에요. 분명히 식물체가 약해질 것이고 약해졌다는 얘기는 뿌리의 병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근권의 pH에 의해서 양분 흡수가 그려되고 양분 흡수 됨으로써 세포가 약해지고 되고 세포가 약해짐으로써 병이 굉장히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할 수 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만들면 되겠죠. 이것들이요.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12월 14일 날 8시 10분에 14.1도를 기록했고요. 이슬점이 13.9도예요. 이 얘기는 이슬이 맺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식물체 전체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요. 12시 보면 23.8도예요. 23.8도 10도가 올라갔죠. 시간당 뭐 2.5도로 비교적 양호했어요. 근데 습도가 보게 되면요. 이슬점 온도는 22.6도, 범고는 23.8도. 이 얘기는 뭐예요? 아마도 결로가 맺혔을 테고 결로가 맺혔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지금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습도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온도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내가 난방비를 좀 아끼려고 아니면은 온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환기를 못 시켰기 때문에 온실내 습도는 올라갔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아침 절정 8시 10분 이전부터 결로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12시까지도 결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기는 그랬죠. 우리가 온실에서 키우는 이기는 온실에서 식물체에 결로가 발생하고 습도가 높아서 증산을 못한다고 하면은 식물이 물을 흡수하지 증산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식물체 그 온실 내에서는 곰팡이나 세균병이 대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우리가 지금 온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벽으로 보면 안 되고 항상 온실의 환경과 서로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 온실들이 하루 이틀 그랬다고 하면은 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해도 약하게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해서 한 달, 두 달, 아니면 보름 20일, 보름 20일, 한 달, 두 달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못할까요? 농사가 망치겠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요.
보면은 순공적분이 1.6이에요. 지금 보면은 1.6이고 2.26.5인데요. 그럼 12시에도 이미 증산을 못하고 있다. 12시에 증산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산을 못한다는 얘기는